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최훈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시장 모두 급락한 가운데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장 막판에 모두 반등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돌커룰이 완화될 것이다라는 뉴스가 전해지면서 은행 업종들 중심으로 시장 상승세 나왔습니다. 또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와 함께 다시 한번 언택트 업종도 강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은 우리에게 어떤 찌릿한 시그널을 보낼까요? 지금 바로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과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도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에는 네 분의 전문위원님께서 대기 중이십니다. 네, 먼저 이정수 위원님, 그리고 김광만 전문위원님, 최충성 위원님, 김선윤 전문위원님께서 대기 중이십니다. 오늘도 역시나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은 유튜브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이렇게 검색을 하시고 라이브 방송에 들어오셔서요. 원하시는 질문들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트레이딩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시장 분위기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아침을 여는 오픈맨이시죠. 정재훈 전문위원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위원님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간밤에 IMF 측에서 다시 한번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의 괴리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 보니까 좀 여러 가지 리포트가 나왔더라고요. 계속해서 시장의 상승 탄력은 둔화될 것이지만 뉴욕 증시처럼 견조한 흐름 가운데서 종목별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분석이 지배적인데 오늘 시장 분위기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미국 시장이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전히 불안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요. 돌커룰에 있어서의 완화, 이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특히나 금융주들이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요.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은 다소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을 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전저점 자리대를 좀 지지를 해주는 이중바닥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아직까지는 좀 더 추이는 지켜봐야 되지만 저점 자리대를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나름대로 좀 괜찮은 주가의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요. S&P 500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전저점 자리대가 이탈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가장 강한 나스닥 시장도 21선을 지지를 해주는 그런 견고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여전히 코로나19에 대한 확산, 이 부분들이 불안 요인이에요. 경기가 재개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상당히 좀 많이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기대감이 있는 상황에서 반대적으로 코로나에 대한 확산, 이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는, 지수에 있어서 반등을 저해하는 그런 역할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애플 쪽에서도 이 지금 매장에 대한 폐쇄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이 경기 재개 일시적인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폐쇄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 그렇지만 경기 회복에 있어서의 V자 회복은 가능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결국 이게 귀에 걸면 귀걸이고요, 코에 걸면 코걸이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시장에 엄청난 유동성이 좀 공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실물 자산과 실제적으로 좀 많이 차이가 난다, 괴리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지만, 어차피 주식이라는 그런 부분들은 기대감을 먹고 사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은 유지를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한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상승 출발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2%대의 하락세를 좀 기록을 했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미국 선물 시장 영향도 좀 받지 않았어요. 쪽에서 코스피 지수입니다. 저점 자리대
네, 일단 오늘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1% 이상의 강세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제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가 나오면서 단숨에 좀 회복을 했던 60선을 깨면서 거래를 마감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30선까지 회복을 하면서 거래 출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1% 가까운 상승 흐름 예상되고 있습니다. 757포인트 출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을 하면서 거래를 마쳤기 때문에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도 오늘 빨간불 켜내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정재훈 전문위원님 다시 한번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는데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시장의 흐름들 2130에서 2140포인트 자리대가 좀 저항자인 때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결국 만약에 2130포인트 이상에서 시초가가 좀 형성이 된다면 지수상으로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한 2140포인트 정도 때까지는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위로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전날 현선물 동반 매도가 좀 나왔어요. 비교적 크게 나왔었고. 네, 오픈맨 정재훈 위원님과 함께하고 계신데요. 오늘 순간 포착 매매 시그널도 유튜브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이렇게 검색을 하시고 라이브 방송에 들어오셔서 원하시는 질문들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매수를 해보고 싶었던 종목들 그리고 오늘의 시장 방향성 이어서 수급도 괜찮습니다. 어떤 질문도 좋으니 이 채팅방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됩니다. 일단 오늘 시장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갈 텐데요. 어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외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같은 큰 종목들을 오히려 사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좀 수급을 봐야 한다 이렇게 위원님께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태가 좀 안 좋은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간에 수급 체크는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어제 외국인 쪽 매도가 좀 많이 나왔어요. 2,800억대의 매도가 나왔었고요. 선물 같은 경우도 장중에 8,000억이 넘게 매도가 좀 나왔었는데 막판에 좀 줄이는 그런 모습이었었거든요. 결국 이게 외국 쪽에 미결제 약정이 줄어들면서 이게 매도가 나왔다는 차이가 크고 있다는 얘기예요. 누적 7월달 시장 같은 경우 좀 늘어날 수가 있는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 있어서 선물 라든지 그 부분들을 체크를 해봐야 되고 오늘도 만약 양매도가 된다라면 변동성은 조금 더 그럼 결국 좀 밀릴 수 있다라는 부분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요. 오늘 시장에 있어서의 전략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주독 섹터들에 있어서 매도를 좀 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카카오, 네이버, 삼성, SDI, LG와 대표적으로 이러한 기업들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카카오 같은 경우는 27만 4천 원, 29만 원 언저리 때까지 상승을 했다가 이거래일제 조정 좀 받고 있는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인데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강하게 좀 상승을 이어가기를 조금 더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잘 한번 팔아주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우선 21선 자리대를 네, 현재 장 전까지 약 8분 정도 남았는데 오늘 시장 어떻게 흘러갈지 예상 체결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 전해드렸듯이 1% 이상의 강세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무너졌던 40선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1% 가까운 상승 흐름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757포인트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위부터 5위까지 오늘 일단 어제 빠졌던 IT 투톱 종목들의 강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1% 이상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제 외국인들, 기관들 쌍끌이 매도 나온 상황에서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오히려 담는 모습이었는데 삼성전자 오늘 다시 한번 52,000원대 회복할 것으로 보여지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SK하이닉스의 수급은 삼성전자보다 더욱더 괜찮습니다.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끊임없는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3% 가까운 상승 흐름 예상되고 있고 86,700원대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1% 넘는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언택트 업종이 다시 한번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이버 오늘 1%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 27만 2,500원대 출발 예상되고 있고 셀트리온도 마찬가지로 2% 가깝게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제 급락장 속에서도 셀트리온 삼형제 하락폭은 제한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히려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1% 급락장 속에서도 1% 이상 강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의 종목들도 함께 만나보시죠. 예상 체결 지수입니다. 우선주 오늘 2% 넘게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 어제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대가 무너지면서 거래를 마쳤는데 오늘 2% 이상 강세 출발 예상되고 있네요. 51만 원대 목전에 두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 삼성 SDI도 마찬가지로 1% 가까운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같은 경우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강보합권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함께 만나보시죠. 네, 코스닥 같은 경우는 1위부터 5위까지 종목들 HLB를 제외하고는 오늘 모두 1% 강세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해드렸듯이 어제 급락장 속에서도 셀트리온 삼형제는 하락폭이 제한되는 모습이었는데 헬스케어, 제약 모두 다 오늘 빨간불 켜내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 알테오젠 1% 강세 출발, 시젠도 마찬가지로 1% 이상 강세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정재훈 전문위원님 다시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을 좀 전해주시는 중이었는데 어닝 시즌을 대비한 전략은 유효하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좀 전해주시죠. 네, 지금은 이제 음성이 좀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많이 올랐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닝 시즌에 있어서 대비를 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면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해주는 뭐 그런 종목군들이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종목군들에 있어서 압축을 하기가 좀 쉽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우선 주도 섹터들 같은 경우 오늘 같은 경우 갭상승 출발을 할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다 움직일 거예요. 근데 이제 거의 시초가 이후부터가 이제 차이가 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일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 주도 섹터들 같은 경우는 한번 흐름들이 좀 나왔다가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것 같고 업종별로 좀 순환매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순환매가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뭐 5G 쪽이라든가 아니면 내수 섹터 그다음에 IT 쪽 섹터에 있어서 흐름들이 좀 전개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를 좀 보게 되면 그나마 좀 견조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2분기 실적보다도 3분기에 대한 실적 이 부분들이 좀 더 양호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형 IT 섹터들 같은 경우는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를 좀 봐야 되지만 그것보다 조금 뭐 가벼운 뭐 그런 종목을 좀 보고 싶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삼성전기도 있어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MLCC에 대한 수요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 SDI나 뭐 이런 기업들 쪽으로 좀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네, 5G 쪽 같은 경우는 좋은 얘기와 안 좋은 얘기가 동시에 좀 나왔었어요. 뭐 삼성전자 쪽에서 이 5G 통신 장비 쪽에 수주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좀 나온 반면에 안 좋은 얘기들 같은 경우는 국내 통신사들에 있어서 5G 가입자가 생각보다 늘지가 않으니까 진짜로 5G 투자를 미뤘다라는 그런 기사들도 좀 있었거든요. 그런 면으로 놓고 봤을 때 두 가지 부분들 측면을 따져보게 되면 그래도 투자를 안 할 수는 없는 그런 섹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5G 쪽으로도 순환매가 한 번쯤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IT 쪽 같은 경우도 이제 하반기로 가면 장비 쪽에 있어서의 발주가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투자 발표도 좀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섹터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로 순환매를 좀 노려보는 뭐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5G 업종까지 함께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섹터와 종목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오늘 봐야 될 부분들도 수급 개선주들 위주로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첫 번째 종목으로는 노바렉스라는 기업이 있어요. 전날 좀 상승 급등이 좀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단기 종목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이러한 종목군들은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수급적으로 봐도 괜찮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거래량 자체가 최근 들어서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 조정을 오전장에 좀 보인다라면 매수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 종목은 현대 리바트예요. 현대 리바트 같은 경우는 건설 경기가 좀 안 좋은 그런 모습들, 좀 부동산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안 좋죠. 그리고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집에 이제 머무르는 시간이 많으니까 인테리어 쪽에 있어서의 관심을 좀 많이 갖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 놓고 봤을 때 현대 리바트 같은 경우도 바닥 권역을 이제 탈피를 해주고 다시 수렴하는 그런 과정을 좀 거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기관 쪽에 있어서의 수급은 나름대로 좀 괜찮은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게임주 중에 미투온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미투온 기업도 정고점 돌파 시도가 좀 나와주고 있고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이러한 부분들도 좀 관심 있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 수급적으로 봐도 괜찮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바닥 권역이 있으니까 관심권으로 좀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나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한국 알콜이에요. 한국 알콜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코로나 소독제에 대한 얘기들도 좀 있어요. 우량한 자회사들도 보유를 하고 있고 그러면 코로나에 대한 확진자 수 늘어나고 있고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다라면 한번 소독제에 대한 부분도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바닥 권역에 있는 그런 종목이니까 이런 종목은 한 번씩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6월 26일 금요일 국내 시장 개장이 됐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시장 모두 급락한 가운데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와 함께 언택트 업종들이 다시 한번 간밤 시장에서 급등세를 보였고요. 이와 함께 볼커를 완화 이슈가 나오면서 은행 업종들이 크게 올랐습니다. 이와 함께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는데 나스닥 시장은 이번 주에 무너졌던 만선을 다시 회복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현재 우리 증시도 어제 하락분을 모두 만회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현재 종목별로 움직임 어떨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위부터 5위까지 삼성전자 1.5% 이상 상승 나옵니다. 오늘 52,000원대 회복을 하면서 출발하고 있네요. 52,700원대 출발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1% 넘게 상승 나옵니다. 85,300원대. 어제 시장 전반적으로 외국인의 매도 나왔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수급 괜찮았습니다. 특히나 SK하이닉스 쪽으로 외국인들이 5거래 연속 매수 흐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다시 한번 1% 가깝게 상승 흐름 나옵니다. 82만 2,0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고 네이버 오늘 1% 이상 강세 출발하고 있습니다. 26만 원대에서 27만 원대까지 다시 회복하면서 거래 출발합니다.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입니다. 1% 가깝게 상승하면서 31만 9천 원대까지 올라오면서 오늘 1위부터 5위까지 종목들 모두 빨간불 켜내면서 기분 좋은 출발하고 있습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도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LG화학 1.6% 이상 상승합니다. 어제 깨졌던 50만 원 선을 다시 회복을 하면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50만 7천 원대까지 올라오면서 현재 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 SDI도 마찬가지로 1% 강세 출발합니다. 카카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1% 넘게 상승하면서 27만 8천 원대까지 올라가면서 거래 출발하고 있고 삼성물산도 오늘 1% 가깝게 상승합니다. 11만 7천 원대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오늘 삼성전자 관련해서 좀 이슈가 있습니다. 이재용의 수사 심의위가 오늘 개최가 되는데 관련해서 좀 뉴스를 살펴보시면서 시장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양시장 강하게 출발합니다. 모두 1% 강세 출발하고 있는데 현재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1위부터 40위까지 종목들이 모두 빨간불 켜내면서 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시장 현재 2,135선까지 오르면서 거래 출발하고 있고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1% 이상 강세 출발합니다. 758포인트까지 오르면서 갭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먼저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빨간불입니다. HLB를 제외하고는 모두 빨간불인데요. 세이튼 헬스케어 0.6% 상승 나옵니다. 11만 5,400원대. 어제 시장 하락장 속에서도 계속해서 빨간불 켜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외국인들이 어제 큰 폭으로 세이튼 헬스케어 사들이면서 거래 마감했고 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1% 가깝게 오르고 있고 알테오젠 1% 가깝게 상승합니다. 시제는 강보합권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1% 강세 출발하고 있지만은 시가총액 1위부터 5위까지 종목들의 상승폭은 그리 크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만나보시죠. 네, 오늘 5G 업종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 업종들이 좀 강세 나오고 있는데 KMW 같은 경우는 어제 장중에는 4% 넘는 낙폭 기록하기도 했는데 오늘 2% 가깝게 오르네요. 6만 2천 원대. 그리고 에코프로비엠도 마찬가지입니다. 1% 넘게 상승하면서 12만 7,900원대까지 올라간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CJ ENM 1.3% 이상 강세 출발 그리고 제넥신도 마찬가지로 1% 이상 상승하면서 이제 10만 원대 목전에 두면서 오늘 시장 강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라이브 매매 시그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전문위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실전매매 정수 이정수입니다. 네, 위원님 오늘 양시장이 좀 상승 출발을 하고 있는데 오늘 시장 분위기부터 시그널까지 같이 전해주시죠. 네, 어제 미국 시장이 이제 1%까지 빠졌다가 이제 다시 들어주면서 일단은 시장이 다시 박스권으로 움직여주는 흐름들을 좀 다시 보여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도 어제 약하게 밀리는 흐름들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오늘 아침서부터 일단은 빨간색이 많이 보이는 상황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럴 때에서는 일단은 뭐 제약주를 비롯한 뭐 어제 빠졌었던 뭐 IT 섹터군들도 분명히 반등이 나오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단타도 당연히 매매하기는 어제보다는 더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매매적으로 공략을 한다라 그러면 뭐 단타적으로는 접근을 우리나라 시장도 지금 뭐 빠지는 부분들이 아니니까 대신에 추격 매수는 지금 박스권에서는 별로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추격 매수보다는 여러분들이 저점 매수를 통한 그리고 손절을 좀 짧게 잡아가면서 왜냐면 단타는 손절을 놓쳤을 때에서는 손실이 클 수가 있어요. 왜냐면 강한 종목을 치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어제 나노엔텍을 비롯해서 유비케어, 인성정보, 인피니티 헬스케어 어제 원격으로 관련주 강하게 움직였는데 이쪽에서 강한 쪽을 공략했던 사람들은 그나마 수익이 났겠지만 약한 쪽을 건드렸다가 흔들렸을 때 대응을 손절을 못했던 사람들은 아마 손실이 아마 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은 추격 매수가 아니고 강한 종목들을 분차트를 보면서 매매를 빨리빨리 하시는 그런 대응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 좀 드리면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질문 주셨던 종목에서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인지 아니면은 안 되는 종목인지 살펴보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종목은요. 비트컴퓨터 질문 주실 분이 있네요. 자, 어제 핫했었죠. 어제 원격 의료주들이 모두 다 움직이면서 어제 비트컴퓨터가 장중에 상한가를 갔었는데 막판에 좀 아쉽게 조금 이제 흔들리면서 밀리는 흐름에 일단 종목들이 막판에 조금 이제 쏟아지는 흘러내리는 이제 흐름들이 좀 나왔는데 제 외국인 비대면 진료 임시 허용을 하겠다라는 이제 발표에 헬스케어 관련주들 원격 진료 관련주들이 이제 강하게 움직임이 좀 나와줬는데 일단 이 종목에 대해서 이제 매매 공략을 물어보셨으니까 어제도 거래가 실리면서 정고점 돌파를 강하게 해줬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공략은 가능합니다. 대신에 손절 라인을 손절이 좀 깊기는 해요. 11,000원 정도의 손절 라인을 두고 공략을 하셔야 되는데 좀 더 짧게 보신다라 그러면 더 짧게 끊어가실 수도 있어요. 뭐 12,000원이라든지 아니면 12,500원이라든지 손절 라인을 좀 짧게 두고 매매도 가능한데 하루 이틀 정도 밀렸다가 다시 움직일 거라는 것을 어느 정도 염두를 하고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목표치는 한 비트컴퓨터 한 16,000원 정도, 그래서 한 12,000원에서 12,500원 손절 잡고, 저거 다시 한 번 더 정고점을 돌파를 하면, 근데 이미 많이 떠 있는 종목이라는 걸 좀 감안하시면서 손절을 좀 짧게 가져가셔야 되고,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는 이제 의료 정보 사업에서 뭐 다양한 뭐 의료기관과의 통합 의료 정보 그 솔루션을 개발하고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뭐 디지털 헬스케어뿐만 아니라 뭐 교육 같은 경우도 그래서 뭐 원격
뭐 교육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아까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원격 건강 모니터링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이제 사업을 하면서 이번에 이슈가 되면서 강하게 움직여졌는데 아직 죽었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차트가 강하고 이렇게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들은 하루 이틀 조정받았다가 다시 한번 튀는 흐름들이 있으니까 오늘 장중에서 좀 분할 매수 접근을 하시면서 어쨌든 이것도 하루 이틀 뒤에 다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부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청자 질문 종목은요. 캠트로스라는 종목이에요. 자, 캠트로스도 마찬가지 이것도 단기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좀 주신 것 같은데 일단 이것도 공략은 가능합니다. 자, 오늘도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어제 조금 흔들렸던 애들이 있었는데 오늘은 다시 2차 전지들이 다시 또 강세를 보이는 애들이 또 보이죠. 그러니까 지금 차별화 장세에서 뭐 LNF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계속 강하게 움직이니까 밑에서 움직여주는 캠트로스 같은 이런 종목들이 뭐 꺾일 일은 없다는 얘기예요. 얘네들이 뭐 약해가지고 바닥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얘네들도 정고점을 이미 돌파를 한 상태에서 바닥에서 강하게 정고점을 뚫으면서 움직여주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직 그런 LNF라든지 뭐 상하프론테크라든지 그런 종목에 비해서는 좀 덜 움직인, 그래서 캠트로스는 덜 움직인 2차 전지주가 되겠고, 그리고 이게 이제 일본 수출 규제 또 수혜주로서 과거에 이제 각광을 받았었던 캠트로스는 2차 전지랑 디스플레이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원료 의약품에 사용되는 화학 소재를 개발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뭐 납품을 하는 주요 고객사들은 현대차, SK, LG, 삼성 같은 이런 굵직굵직한 곳에다가 이런 화학 소재를 납품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PVDF라는 이제 소재가 있는데 이게 이제 다양한 이제 외부 환경에서 견딜 수 있는 뭐 내우성과 내오염성 등이 우수한 뭐 전기차, 2차 전지 양극재라든지 뭐 태양전지 필름이라든지 아니면 필수적 분리막이라든지 전반적인 산업에 널리 사용될 수 있는 바로 불소 수지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이제 국산 제품들 이런 거를 애용할 때에서 애국주로도 과거에 한번 이슈가 됐었고 또 앞으로 어쨌든 전기차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아니면은 뭐 반도체 섹터든 이쪽에는 섹터들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뭐 차별화 장세가 되든 아니면 우리나라 시장이 여기에서 다시 한번 한 단계 더 도약을 하게 되면 조금 또 IT가 또 움직일 텐데 그때에서 이 캠트로스도 빠지기보다는 위쪽으로 상승을 하면서 성장을 해줄 수가 있는 종목이니까 바닥에 있죠. 바닥에서 돌리는 종목이라서 그렇게 큰 위험은 없을 것 같고요. 어제 좀 강하게 정고점을 돌파를 했다가 물량이 좀 거래가 좀 실리긴 했는데 물량 소화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그래서 나쁜 건 아니고 한번 물량 소화를 받고 살짝 밀렸다가 다시 움직이는. 그래서 이것도 공략이 충분히 가능한 종목으로서 손절 라인은 좀 깊게 3,000원 정도 잡고 목표치는 일단은 4,000원 정도를 보면서 뭐 오늘 내일에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비트컴퓨터처럼 비트컴퓨터 좀 많이 떠 있으니까 어쨌든 이런 조정을 받으면 다시 칠 수 있는 종목들로 보시면서 오늘 내일 이렇게 내일이라는 얘기는 다음 주죠. 그래서 조정 시 매수를 하면 어쨌든 중장기적으로는 캠트로스 같은 경우는 상승 방향으로 가고 있는 종목이니까 요거 한번 다시 한번 더 잘 보시거나 공략을 해보시는 거 나쁘지 않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시청자 질문 종목은요, 나노혜택입니다. 자, 나노혜택 이제 어제 상한가를 들어갔고 오늘도 또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상한가가 들어갔던 종목들은 그 다음날에 무조건 강하게 움직여줘야 돼서 지금 강하게 잘 움직여주고 있는 흐름이 좀 잡히고 있는데 사실 이제 지금에서는 좀 쫓아가기는 어려워요. 다만 이제 매매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당연히 매매가 가능은 한데 손절 라인이 좀 깊기 때문에 그래서 시가손절인 12,350원을 두고 만약에 여기서 밀리게 되면 공략이 가능하고 목표치는 이미 제가 볼 때는 단기 목표치는 이미 달성을 했어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슈팅 구간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공략은 가능하지만 초보자들은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선수들이나 뭐 아침에서 시초가 때 붙었다면 12,350원 손절을 두고 슈팅 부분이니까 뭐 어느 정도 먹으면 바로 팔아버리는 그런 이제 단타가 되는 종목인데 이 나노혜택 같은 경우는 이제 나노바이오 및 진단 의료기기 사업을 주력 사업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과거에 이제 6월 달에서 이슈가 나왔던 부분들은 바로 분자 진단 키트가 식약처의 수출 허가를 획득을 받으면서 이제 긴급 사용 진행 중인 이제 미국의 항체 진단 키트에 이어서 앞으로도 이제 그 분자 진단 키트 이런 부분들이
공급이 될 거라는 이제 이슈가 나오면서 이제 한번 강하게 이슈가 한번 됐었던 종목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서는 그렇게 잘 움직이지 않았다가 이번에 이제 원격 의료 수혜주 이슈가 나오면서 이제 강하게 움직였는데 또 진단의료기기 사업을 주력으로 어차피 하고 있었던 회사이고 나노바이오라든지 융복합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생명공학 연구라든지 아니면은 뭐 현장에서 바로 진단할 수 있는 의료기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연구하고 그다음에 생산을 하고 하는 업체이다 보니까 최근에 특히 어제 좀 강하게 움직였는데 지금도 지금 급등 VI가 걸린 이후에서 지금 다시 거래가 실림 다시 움직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뭐 단타하신 분들한테는 나쁘진 않지만 초보자분들한테는 지금처럼 많이 떠있을 때는 조심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뭐 세 가지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항상 쫓아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초보자분들이 좀 부담이 되시죠. 그래서 저는 이제 바닥에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10시에서 11시 방송인 실전 매매 정수 시간대에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좀 떠있는 종목들을 공략하기가 좀 부담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좀 이따가 실전 매매 정수 시간대에서 바닥에 있는 종목들도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쪽에 있는 종목들을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실전 매매 정수 이정수 전문가였습니다. 네, 이정수 전문위원님 만나봤고요. 이어서 김광만 전문위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시그널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 오늘도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 세 종목을 같이 한번 살펴보고 트레이딩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신테카 바이오예요. 일단 신테카 바이오는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종목을 매수하고 싶은데 괜찮은가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간단하게 회사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는 그 유전자 빅데이터, 특히 이제 인공지능을 좀 활용을 해서 신약을 개발하는 그런 업체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 회사의 그 AI 기술을 이용해서 신약을 또 개발하고 또 개발하는 데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단축하는 그런 기술력을 보유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코로나19 관련 그 약물 치료 그 30종 중에 한 종을 발굴해갖고 그 특허 출원을 냈다. 이런 좀 이슈도 좀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이 기술력을 보유한 신테카 바이오 주가 차트 흐름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종목을 매수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물어봐 주셨는데 첫 번째로 전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제 매수자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지금 보시는 그 녹색 선이 21선인데 이 선 지지 여부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반적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1,000원대에서 주가가 상승을 하고 나서 상승을 하게 되면 이격 조정이 발생을 하는데 이격 조정하는 그 과정에서 21선 지지 여부가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21선이 생명선이라고 하는데요. 이 선을 지지하게 된다는 그 가정하에 지지하게 되면 전고점 부분을 한번 다시 트라이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가정, 만약에 21선이 깨진다. 이런 가정을 하게 되면 21선을 깨지게 되면 이 종목은 기존에 올라왔던 만큼 옆으로든 밑으로든 가격 조정 아니면 기간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 따라서 지금 자리는 중립적인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뭐 신규 매수하시기보다는 좀 더 지켜보신 다음에 이후에 매매 타임을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바로 또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종목은 미스터블루입니다. 일단 미스터블루는 오늘 좀 들어가도 되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침부터 조금 상당히 좀 올라왔기 때문에 이 종목을 일단 지켜보셔야 할 것 같고요. 이 종목이 어떤 회사인지 잠깐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 이 종목은 특히 이제 웹툰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기도 하고 유통, 판매하는 그런 플랫폼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종목은 특히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우수한 기업이에요. 그 네이버 웹툰의 이제 무역 장르 점유율이 거의 한 80% 정도 거의 뭐 독점적이죠. 확보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이 코로나 영향으로 이 웹툰이나 또 OTT 관련 업체들이 상당히 좀 많이 탄력을 좀 받았죠. 이 종목도 마찬가지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웹툰 수요 증가로 인해서 사상 최대 1분기 실적을 기록하기도 하였어요. 그리고
이 종목은 또 자회사가 좀 보유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그 모바일 게임을 하나 개발을 했습니다. 이 에오스라는 그 게임인데요. 이게 좀 상당히 좀 흥행을 하고 있다 해서 이제 여러모로 웹툰 플러스 뭐 게임 뭐 여러 가지 해서 실적 성장이 좀 가속화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이제 오늘 들어갈까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주식이 뭐 기업이 좋은 거는 인정을 합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타점이 중요하다. 매수 관점이 중요한데 일단 주가 차트 흐름 잠깐 보시면 지금 단기적으로 한 9,000원대에서 상당히 좀 많이 어떻게 보면 올라온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 45,000원 부근에서 지금 장대 양봉 나오고 윗꼬리가 2번 정도 연속으로 달렸죠. 이 부분이 상당히 저항대가 저항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거래량 보이시고 이 위에 피리친 보이시죠? 이 부분이 상당한 저항이다. 이 부분에 물려 계신 분들은 아마 주가가 반등할 때마다 아마 매도 그 욕구, 본전 매도 욕구가 상당히 좀 강할 것이다. 따라서 이 종목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지금 거래량보다는 최소한 기존의 이 거래량, 지금 보이시죠? 요 정도의 거래량은 최소 정도 나와줘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떻게 그러면 대응을 할까 말씀드리면 일단 5일선을 단기 손절 라인으로 짧게 잡겠습니다. 5일선을 단기 손절 라인으로 짧게 잡고요. 목표가는 전고점 부근 정도까지 트라이하면 이 전고점 부근에서 일단 분할 매도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따라서 저는 이 종목 트레이딩 가능하다. 다만 손절 라인은 5일선으로 짧게 잡아주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종목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예, 다음 종목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모나리자예요. 일단 모나리자 하면 여러분이 떠오르시는 게 뭘까요? 저 같은 경우 이제 휴지, 티슈 뭐 이런 게 떠오르는데요. 이 종목은 또 마스크 제조 업체고 마스크를 판매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시청자분께서 질문을 해주셨어요. 모나리자 지금 현재 보유 중인데 지금 추가 매수해도 되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매수 단가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진 않았어요. 그래서 매수 단가가 정확히 얼마인지도 잘 모르겠지만 현재 보유 중인데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아니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모나리자 같은 경우에는 2월 그리고 여기 보시면 2월 말 그리고 4월 초 이렇게 코로나 이슈 관련해서 이 종목이 급등락을 좀 거듭을 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부분, 지금 보면 이 고점 부근에 아마도 거래량이 계속 터지고 이 부분에 개미들이 상당히 좀 많이 물려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있어요. 따라서 이 종목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이 매물대를 무조건 소화해야 하는데 그게 지금, 이 정도의 가격대를 가면 아마도 많이 그 매물 출회가 발생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요. 지금 중요한 21선 차트를 보시면 깼어요. 깨고 더 중요한 61선까지도 깬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역배열 상태가 계속 지속될 거고요. 조정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은 일단 메리트가 좀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마스크도 지금 약국에 가시면 예전에는 뭐 한두 개 정도 한정 판매되었지만 지금 마스크 수급이 상당히 좋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모나리자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 매수는 조금 추가 매수는 권유하고 싶지 않고 기존에 보유했던 종목 보유 수량도 오히려 이제 반등하면 물량을 좀 덜어줘야 하는 그런 단계가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나리자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최충성 전문위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시그널 준비하고 계십니까? 일단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CJ 시푸드입니다. 일단 장기적 관점에서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문의를 하셨는데 일단 지금 시점에서는 뭐 괜찮다.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다만 이제 현재 자리는 장기적인 관점보다는 일단 단기 스윙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되 좀 큰 관점에서는 열어두시면 좀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지금 차트가 좀 자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또 매물이 4,500원대에 또 위치를 해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자리에서는 천천히 한번 끌어가 보시면서 4,500원 정도가 오면은 매도 정리하셨다가 다시 이제 좀 천천히 노려보시는 그런 전략으로 좀 크게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수는 가능하지만 지금 자리 자체는 좀 샀다 팔았다를 좀 반복하셔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좋은 종목은 계속적으로 끌고 가도 되지만 상승과 하락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복리의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시고 그렇게 해야 이제 수익이 많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큰 관점에서 가져가셔도 지금은 좀 유동적으로 대응을 하자라고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강센바이오텍 10% 보유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지금 하단 5일선을 지지해주고 있고 최근에 이제 추세 상승을 계속적으로 해주고 있거든요. 뭐 짧게는 5일선인데 지금 계속적으로 보시면은 이게 주식 같은 경우에는 패턴의 반복입니다. 여기 11선 구간에서 땅땅 부딪히면서 계속적으로 지지받고 11선이 아니고 정정해서 말씀드릴게요. 21선 지지받으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하단 지지 21선을 지지해주는 선에서 계속적으로 좀 보유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좀 짧게 손절 라인을 짧게 잡아드리면 5일선 지지해주는 선에서 좀 보유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상단 이제 12,000원, 13,000원 정도까지 한번 끌고 와 보시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12,000원 정도 자리가 오면은 또 상승을 했다가 상승하고 다시 눌림이 오고 계속적으로 좀 반복하면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유동적으로 대응하면서 계속적으로 뭐 끌고 가시는 것도 괜찮지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것처럼 복리의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셔서 사고 팔고 매물 구간에서는 기계적으로 팔고 나머지 다시 잡고 판 만큼 다시 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수익이 더 극대화가 되기 때문에 좀 유동적으로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동진 세미캠입니다. 일단 급등 중인데 지금 단타 매수 괜찮을까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지금은 다소 좀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아마 질문을 하신 것도 지금 자리가 좀 부담스럽게 느껴지기 때문에 좀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일단 지금은 좀 접근을 하지 말고 좀 천천히 지켜보자, 관망하시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단기 대응이 지금 자리 자체가 어렵다면 일단 눌림 구간은 항상 발생을 하거든요. 주식은 계속적으로 상승만 하지 않고 상승을 어느 정도 했다가 또 눌림 구간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일단 눌림 구간에서 접근을 하거나 다른 종목을 매수를 하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자리는 좀 천천히 보시고 뭐 5G나 이러한 종목들 지금 최근에 많이 상승하고 있는 다른 종목들도 있거든요. 뭐 같은 섹터군이라면 뭐 아이원스나 SNS텍 같은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바닥권을 좀 다지고 있는 종목을 좀 보시면 좋겠고 만약에 정말 그래도 단기 매수를 원하신다면 지금 뭐 차트가 흐르는 자리에서 들어가시기보다는 중간 기준점을 잡으시고 29,350원 정도 자리를 좀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면 정말 짧게 보시고 들어가시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다만 좀 걱정이 되는 거는 얘가 지금 3만원 구간에서 어제도 부딪혔고 오늘도 부딪히고 있는데 저 자리를 지금 넘어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일단 저 자리가 굉장히 매물 구간으로 많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 자리는 좀 돌파를 시도하는 여부를 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접근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선윤 전문위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오늘 시장에서 어떤 시그널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종목 좀 볼 텐데요. 자, 오늘 첫 번째로 좀 봐야 될 게 5G 대장주 KMW 강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 해가지고 KMW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에 대한 부분인데요.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5% 정도 현재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흐름이에요. 박스권 돌파 초입이라고 좀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현재 5월, 6월 마지막 되고 있는데 돌파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죠. 근데 항상 조심하셔야 될 게 하단 라인과 고점 라인에 맞춰본다면은 지금 현재 구간은 사실 매수보다는 매도 쪽에 조금은 중심 포커스가 맞춰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전고점 포인트 66,000원 라인이 보이긴 하지만
조금은 하락 쪽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급하게 매수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포인트들이죠. 이런 장대 음봉이 나왔을 때 이런 포인트들이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이지 지금 구간대에 매수 들어가시는 것은 조금 리스크다. 그래서 저는 좀 관망하시다가 천천히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이스테크 5% 보유 중이신데 지금 매도해야 할까요? 더 가져가야 할까요? 라고 좀 질문을 하셨어요. 주가 정말 많이 가고 있습니다. 쭉쭉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우려스러운 것은 이 거래량이 좀 터졌기 때문에 추가 상승은 더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종목에 대해서 지금 더 추가적으로 매수 들어가시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조금 관망하시다가 전략적으로는 익절 대응을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긴 해요. 주가가 더 갈 수 있다. 네, 충분히 저는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5G 수혜주 이슈 같이 터져지면서 주가 급등하고 있고 거래량이 오늘 요 근래 들어서 많이 올랐잖아요. 요 포인트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거래량 자체가요. 최근 들어서 많이 이렇게 올려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데 오늘 나온 거래량은 거의 6월에서 본다면 또 6월 언제부터인가 17일부터 급등 쳤을 때부터 시작해서 최대치의 거래량을 보여줍니다. 이 거래량이라는 것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면 언제 파야 됩니까? 거래량이 전날보다 좀 떨어지면서 좀 하락 포인트가 좀 보일 때 힘이 없을 때 매도하는 게 정석이잖아요. 그러면 오늘 포인트에서는 어떻게 해요? 보유하시는 게 맞죠. 그러면 조금 타이트하게 어떻게 가야 됩니까? 네, 익절가를 높게. 그러니까 주가가 현재 한 13,000원까지 올려치다가 한 12,800원 정도 포인트 보여주는데 우선 1차적으로 익절가 자체를 12,500원 정도 이따 보시고 대응을 하시고 만약에 10시 넘어서 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고 했을 때 또 오후장 들어 기대감이 클 때는 좀 더 갈 수 있거든요. 근데 개인적인 의견은 거래량이 오늘 터졌어요. 오늘 아직 시간 많이 남았거든요. 30분 만에 6월에 그 어떤 날보다 많이 터졌어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거래량이 더 많이 터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쉽게 꺾이진 않을 것 같아서 보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비중 자체가 5%이시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면요. 신신제약인데요. 볼게요. 신신제약. 8,020원에 10%를 보유하고 계십니다.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닉네임 스카이 분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많은 시청 감사드립니다. 자, 신신제약 8,020원입니다. 크게 보면은 최근에 그래도 꾸준하게 상승 중이에요. 요 포인트 뺄게요. 코로나에 따른 급등 포인트는 제외한다면 주가는 사실 작년 8월 이후부터 해서요. 서서히 우상승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 네모칸은 제외하고 보시지 마세요. 코로나 이슈 터졌기 때문에 빠졌던 거니까. 그러면은 현재 구간대는 사실 매수 포인트에 접근할 수 있는 포인트고 8,000원대 초반의 포인트에서도 크게 나쁘진 않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기술적인 포인트에 접근하자면 주가 포인트 요 바닥 포인트 라인 맞추고 고점 라인을 연결해 보자면요. 아직 이 갭이 많이 남아있어요.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닥 치면서 올려치고 맞고 떨어지고요. 바닥 다지고 맞고 떨어지고 이때는 코로나로 인한 좀 힘들었던 부분 다시 고점 라인 맞고 떨어지고 다시 지금 이제 바닥 횡보하다가 또 언제 최근 들어서 언제요? 6월 초에 한 번 더 고점 있었죠. 이 패턴을 그린다는 거죠. 그러면 주가 포인트 자체가 이런 식으로 움직여요. 이런 지그재그로 움직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단기적으로 보자면은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 근데 지금 포인트 바닥이다. 그래서 관망하시는 포인트는 필요하겠지만 단기 반등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단기 반등이라는 게 갑자기 하루 사이에 올라가기보다는 한 1주, 2주 정도의 텀을 두고 주가가 더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올라간다면 이번 자리는 9,500원 이상으로 또 한 번 갈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급하게 좀 매수하시기보다는요. 어차피 이 종목 한번 조정 나올 때마다 매수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양봉보다는 음봉. 떨어질 때 매수를 대응하시는 게 맞아요. 지금 라인 너무나 좋은 자리예요. 만약에 오늘장이나 다음 주 월요일장에
조정이 좀 폭이 살짝 깊어진다. 오늘 시장 대비 좀 안 좋아요. 깊어진다 할 경우에 그때는 과감하게 비중을 조금 늘리시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미 10%가량 보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급한 추가 매수는 금지하시고요. 조정폭이 깊어지면 과감한 매수는 필요할 것 같아요. 다만 부탁드릴 건 20% 이상으로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요, 요 포인트, 여기서 만약에 좀 떨어진다. 매수 단가를 보자면은 한 7,000원 급 초반대가 만약에 온다면 정말 좋을 것 같고, 그렇지 않더라도 한 7,200원 정도 포인트 오면은 매수 땡겨주시고, 비중 20% 맞춰버리시고, 올려칠 때 가져간다면 최소한 얼마까지 볼까요? 그래도 한 8,500원 정도 라인까지는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게 바로 단기 반등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깔끔하게 정리하시고 나오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꼭 유념하시고요. 오늘 KMW, H테크, 신신제약 말씀드렸는데 KMW는 차익 실현 주의하시고 대응하시고요. H테크는 입절가 대응 꼭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신신제약은 만약에 조정이 좀 크게 나온다면은 그 포인트 이용하셔서 매수하셔서 가져가신다면은 아마 꽤나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도전 수익률 시그널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매수해보면 좋을 종목들 함께 이야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충성 전문위원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 매수해보면 좋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일단은 그 종목 관련해서는 지금 시장이 좀 흐르고 있어서 낙폭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미스터블루입니다. 짧게 보시면 좋겠고, 일단 14,000원 정고점 자리만 잘 돌파를 해주면 추가적인 상승도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지금 웹툰 그런 것도 하고 있고 게임도 만들고 있는 업체이거든요. 일단은 제가 방송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미스터블루라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일단 매수가는 아까 13,400원 구간을 제가 처음에 제시해드렸는데 시장이 오히려 지금 밀리고 있기 때문에 더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자리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3,000원 구간 정도 위에서 살짝 조금씩 분할 매수 접근하시고, 일단 목표가는 14,000원, 15,000원, 최종 목표가는 15,000원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손절가는 지금 굉장히 좀 짧게 잡아드렸는데 12,600원 5일선 자리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천천히 한번 지켜보시면 충분히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웹툰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밖에 나가지 못하잖아요. 게임 관련주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있고, NC소프트나 이런 것도 많이 보고 계신데, 웹툰이나 이러한 부분들도 매출이 굉장히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러한 업체들도 잘 참고를 해보시면, 코로나 관련해서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잘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좋은 수익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미스터블루는 이번 달만 50%가 넘게 올랐는데요. 15,000원대까지 볼만하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박원재 전문위원님도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원익 QNC입니다.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들어보셨을 종목이고요. 삼성전자의 반도체 투자의 진행 따라서 소부장 섹터가 돌아가면서 시세를 내고 있는데, 파츠류도 그중에 한 섹터죠. 최근에 하나머티리얼즈나 SKC 솔믹스는 굉장히 탄력이 좋았고, 원익 QNC는 1사분기에 영업 적자가 나서 당기순이익 적자가 나서 좀 다른 파츠류에 비해서는 좀 주춤한데, 적자난 이유가 쿼츠 1위 부분인 원재료인 미국에 있는 모멘텀이라는 기업을 인수를 했는데, 거기에 따른 비용이 조금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1사분기에 적자가 났는데 2사분기부터는 아마 정상화될 걸로 보고, 연간으로 보면은 이제 성장성이 굉장히 뚜렷해지죠. 수직 계열화를 완성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성이 기대되고, FM 가이드에 나와 있는 추정치를 보면은 내년도에 5,700억 매출에 한 7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이 기대되는
그래서 성장성에 있어서 상당히 기대된다. 그래서 어쨌든 소부장 섹터 중에서 한 섹터를 끌고 가면서 내년도의 성장이 어느 정도 담보되어 있는 그런 기업인데 기술적으로는 지금 20일 밑에 있습니다만 성장이 담보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믿고 가보자. 그래서 목표가는 직전 고점인 16,000원을 일단 잡아보고요. 손절가는 직전 저점인 12,000원을 깨지는 수준이면 손절을 해보자. 이런 가격 전략으로 오늘 원익 QNC를 소개시켜드렸습니다. 네, 원익 QNC 16,000원대까지 보면서 갈만하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장 대응 잘 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